요즘엔 본방송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유튜브 콘텐츠로 채우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YTN의 강점이 잘 발휘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에필로그 Y 시간에는 YTN 뉴스를 이슈별로 모아서 정리한 콘텐츠, 에디터 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 중심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광열 기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뜨거운 이슈를 가장 빠르고 손쉽게 찾아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수많은 뉴스 중 무엇을 찾아봐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한 YTN 뉴스 길잡이. YTN 유튜브 에디터 픽을 보면 뉴스 정복하기는 시간 문제라고 하는데요. 에디터 픽,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을까요? 뉴스에 관심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나 이 주제만큼은 오늘 이 순간 확실히 알고 가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저희 에디터 픽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 시간 디지털 뉴스팀 박광열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카메라 앞에 서신 것 같아요. 잘 지내셨나요? 사실 여담인데 네. 사람들이 얼굴이 방송 안 하니까 좋아졌다.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라고 하는데 뭐 비슷한데 그래도 좀 압박감이 좀 덜한가 모르겠네요. 예. 아니 시민데스크와 굉장히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진행을 좀 예전에- 했었죠. 예, 네, 맞아요. 진행자로 하셨다면 이번에는 사실 에필로그 Y의 출연자로 네. 게스트로 출연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 앉으시니까 어떠세요? 오기 전에 좀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많이 어떤 돌발 질문을 하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걱정도 되고 근데 재밌는 경험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박광열 기자님은 디지털 뉴스 팀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에디터 픽을 제작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건지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치 관련 이제 대담이라고 하죠. 흔히 패널들 나와서 얘기를 할 때는 다양한 패널들이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이제 섞어서 쭉 이어서 틀어주면서 한 주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팔 수 있게 하자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뉴스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대형 재난이 났다 하면 그 재난의 기본적인 이제 사건 개요를 설명하는 뉴스가 하나 하고 그래서 누구 기자입니다. 끝.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뭐 앞으로 개선점은 뭔지 이런 게 뉴스를 보면 이제 쭉 이어서 나오는데 네. 온라인으로 보면 하나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뭐 시민데스크 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 이 뉴스에서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갔냐? 왜 대책은 없지? 이 네. 기사에는? 그래서 사실 누군가는 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자동으로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하나로 묶어서 좀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은 좀 YTN 뉴스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구슬이 있다면 그걸 꿰는 역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예. 하루에도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이슈도 많죠. 네, 네. 너무 많고. 너무 이거 많아요.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기준이 너무 궁금한데요. 기준은 아무래도 시의성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에디터 픽은 유튜브에서 하는데 유튜브 특성상 시의성이란 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그리고 저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 구슬을 이렇게 꿰는 역할이니 꿰 만한 아이템이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좀 주요 이슈 위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서 부동산 뭐 이런 것처럼 실제 좀 살아가는데 관심 있는 아이템 이런 것들 많이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작하실 때 이렇게 팀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일을 하실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신경 쓰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특성상 포장을 어떻게 좀 더 이쁘게 할까 그런 게 썸네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썸네일이나 제목 시청자분들 중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과유불급이에요. 또 너무 과하면 욕먹기 딱 좋고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너무 밋밋하게 가는 건 때로는 저는 무성의의 이제 동의어라고 봐요. 그런 제목이나 썸네일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까 제일 고민을 하고 또 하나는 이걸 한번 쭉 보면 뭐 퇴근길에 이렇게 그냥 네. 유튜브 틀어놓고 이렇게 가면서 들으면 이 이슈에 대해서 이런 목소리도 저런 목소리도 이렇게 있어서 이 실체는 어떻겠다라는 거를 뭐 생각할 수 있게 하자. 이게 가장 저희의 이제 좀 지향점이랄까.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에디터 픽을 제작하고 나서 시청자 반응을 가장 크게 체감할 때는 언젠가요? 실시간 스트리밍이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라이브는 아니고 유튜브 내에서 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걸 트는 건데 이제 그걸 했을 때 밑에 동시 접속자, 그러니까 동접자가 뜨거든요. 그럴 때 아무래도 뭐 가장 많이 체감을 하죠. 뭐 최근에 보면 그 아베 전 총리 이제 사건 있었을 때 네. 동접자가 한 7만 5천 명 정도 됐거든요. 저희 본방이 보통 동접자가 뭐 한 8천 명, 많으면 1만 명 이 정도니까 엄청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보람 되죠. 그럼 약간 댓글이나 이런 조회수에 좀 연연하시나요? 팀에서? 어떠세요? 조회수에 엄청 연연하나요? 조회수에 연연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제목 같은 것도
이렇게 무난하게 하는 게 무성의의 연속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조회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밌어야 많이 보잖아요. 관심 있어야 많이 보고 관심 있어 보이게 해야도 많이 보고 이제 관심 있어 보였는데 들어갔는데 관심이 없는 내용이면 열받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네.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선 조회수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네. YTN이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이라서 그만큼 뉴스량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에디터 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그럼 타 방송사 유튜브 콘텐츠랑 좀 차별화된 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거죠. 낮에 무슨 사건이 터졌다 하면 무슨 어떤 이슈가 있으면 타방송사는 아침 뉴스, 네. 정오 뉴스, 5시 뉴스, 8시 뉴스 이게 나가야 유튜브로 쓸 수가 있다면 저희는 매시간 뉴스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빨리빨리 이제 본방에 나갔던 게 바로 온라인으로 연동이 되고 편집을 해서 틀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이제 문제는 타방송사도 요즘은 꼭 9시 뉴스나 8시 뉴스에 먼저 낸다가 아니라 유튜브용으로 먼저 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 회사 다녀서가 아니고 진짜로 타 방송사보다 좀 빠르게 올라오는 편인 것 같아요. 이런 영상들이 바로바로 작업을 해서 올리시나 봐요. 그렇죠. 저희가 약간 정체성이 24시간 뉴스, 보도 채널 이러니까 좀 빠르게 이런 걸 좀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에디터 픽을 제작하시면서 당연히 어렵고 힘든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힘든 점. 저는 이제 뉴스 같은 거에서 보면 신속성도 있고 정확성도 있고 유용성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용성에는 이제 보고 정말 참 많은 내용이 있구나 잘 배웠다도 있지만 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재미인데 재밌게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뉴스를. 왜냐하면 뉴스를 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웃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웃을 일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서 웃을 마음이 없는데 웃기려고 하면 이제 보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지는 수가 있거든요. 뭐야? 이러면서 채널이 돌아가는데 그렇다고 너무 딱딱하거나 유튜브 특성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게 본방 문법이랑 유튜브 문법은 또 다르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저희가 가공을 하고 할지 이런 부분이 가장 고민이고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예.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에디터 픽 만들면서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보완하고 싶은 점은요? 항상 그렇죠. 저희가 시의성 이런 거를 생각하면 약간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와 이제 잘은 서로 동시에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호흡이 길더라도 잘 할 수 있는 거를 뭘 해보면 좋을까. 분명 유튜브나 온라인에서도 그런 데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요구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보냐가 앞으로 좀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요새 방송사마다 유튜브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YTN도 YTN 플러스와 합병해서 새로운 변화가 좀 기대되는데 디지털 뉴스팀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콘텐츠도 있나요? 그러니까 YTN 장점이 뉴스량도 많고 그러면 아카이브라 그러죠. 그러니까 영상을 이렇게 담아놓는 바구니 같은 건데 거기에 쌓인 이제 소재도 워낙 많고 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에디터 픽이라던가 2차 가공물을 했다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잘 못하는 단건이거나 아니면 약간 사회에서 소외된 얘기 같은 거지만 분명히 다룰 필요가 있는 이런 거는 에디터 픽으로 하기에는 그 양이 많지는 않고 해서 현실적인 제약으로 저희가 다루지 못하는데 그런 거를 하나의 독립된 영상으로 다룬다거나 아니면 저희 방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도 누군가 이제 프리젠터 역할을 하면서 직접 말로 또 그래픽으로 글로 구성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차 가공물을 한 단계 넘어서는 그러니까 기존 이제 구슬을 예쁘게 닦아서 이제 꿰다면 구슬을 그렇다고 새로 만들기까지는 아니어도 거기에 이제 뭔가 색을 칠하고 더 입혀서 아예 좀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제 어떤 욕망도 있어서 그런 부분 많이 좀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근데 박강경 기자님은 지금 앵커도 하셨었고 이전에 취재 기자도 하셨었고 지금은 에디터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데 좀 일하시면서 차이가 좀 있죠, 세계가? 엄청 다르죠. 예, 엄청 다른데 이제 취재 기자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내가 취재해서 처음 알아낸 이런 어떤 팩트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세상을 바꾸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뿌듯함을 느끼고 앵커는 또 앵커대로 이제 나름의 특히 저희 같은 24시간 뉴스는 워낙 그 시간 내에서도 새로운 게 많이 되니까 순발력도 요구되고 잘 전달은 기본이고 등등등이 있겠고 에디터들은 또 온라인 문법에 맞춰서 그걸 가공하고 재생산하고 때로는 뭔가를 아예 생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 업무는 안 해보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분야를 해봤으니까 그런 데서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예. 그럼 앞으로 YTN에서도 다른 분야라든지 어떤 도전해보고 싶은 것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온라인 이쪽 하고 있으니까
뭐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저희가 딴 방송사에 비해서 그러니까 YTN 뉴스 자체 이제 구독자도 엄청 많고 영상도 많이 올라요. 근데 일종의 서브 채널이라 그러죠. 그런 게 많이는 이제 활성화가 안 돼 있는 편이에요. 다른 데보다. 그런 것들 만약에 좀 주어진다면은 몇 개 진짜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만약에 더 시간이 지나서 다른 부서로 가게 된다면 뭐 제가 원래부터 처음 이제 들어왔던 게 취재 기자고 뭐 하니까 진짜 막 빅미리 같은 거 들고 어디 단체 비리 같은 거를 꼭 알아내야 된다 해서 회사에서도 뭐 일주일 시간 주고 너 가서 대신 일주일 내에 뭔가 있는지 확인해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현장에서 부딪히는 아이템이랄까? 그런 거를 좀 많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사하고 나서 초년병 때는 또 그런 거를 제가 막 해보겠다고 하기에는 매일매일 있는 뉴스가 많으니까 그런 거 못 해봤고 했다면 지금 상황에선 그런 거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욕심이 납니다. 예. 네. 앞으로 이제 현장에서 좀 몸으로 뛰는 그런 기자 다시 해보고 싶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도전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팀에서 에디터픽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다양한 뉴스 좀 심층적으로 전해주시길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